2017년도에는 수습 변리사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대형 법무 법인에 소속되기, 그리고 개인 법률 특허사무소 차리기.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기로진 변리사라고 하고요.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주택 등과 같이 다양한 재산들을 소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나만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대리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변호사는 사람을 보호해서 법정에서 대신 싸워주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변리사의 경우에는 기술과 제품을 보호해서 대신 싸워주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따로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변리사 시험을 주최하고 있는데요. 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변리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 시험은 매년 2월에, 2차 시험은 매년 7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 조건은 따로 필요 없으며 공인 영어 점수만 있으면 됩니다. 변리사님은 공인 영어 토익 점수 얼마나? 저는 기억에 한 92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720점 이상이 되면은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1차 시험을 치르게 되며 여기서 한 600명 정도가 1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된 경우 7월 달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2차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차 시험이 최종 시험이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200명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즉 1차 시험에서 합격한 600명과 지난해 합격한 200명을 제외한 400명, 합해진 총 1000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는 200명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2차 시험 경쟁률은 5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시험 2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2일 동안 4과목을 치르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목 수가 너무 많고 양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300을 보셨었나요? 저는 수험생 시절에 모든 수험생분들이 영화 300의 스파르타 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경쟁하기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는 기술과 제품을 보호해서 대신 싸워주는 대리인입니다. 즉 기술과 제품에 대한 어떤 높은 이해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따라서 기술을 잘 이해하시는 공대생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이과대학 출신 분들의 변리사들도 굉장히 많으신 편입니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보통 자신의 대학 전공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나누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자신의 전공에 맞게 전자변리사, 기계변리사, 화학변리사, 약학변리사 중 하나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간혹 문과 출신 변리사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상표변리사, 디자인변리사로서 근무를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그럼 혹시 기로진 변리사님도 이공계 출신인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공대 출신이고 대학교 때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변리사에게 학벌이 중요한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평균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의 대학별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총 200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 4개의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첫 취업 시에는 학벌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취업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는 특히 지원자들의 학벌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리사도 결국에는 자영업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적인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특허사무소라는 곳에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수습 변리사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실제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사수분께 일을 배우면서 수습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진로는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시거나 은행 또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변리사로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워라밸을 챙길 수도 있고요. 심사관으로서 근무하신 이력이 나중에 개업을 하게 되실 경우 굉장히 좋은 이력이 되시기도 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파트너 변리사가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동업의 형태이며 지분을 받아서 임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요즘 제 동기들을 보게 되면은 개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한편 전혀 색다른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예 변리사업을 그만두시고 본인의 스타트업을 차려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스타트업의 초기 과정부터 함께 기술 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참여를 하고 지분을 받으신 후에 엑싯, 즉 투자금 회수해서 이익을 얻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되기 그리고 개인 법률 특허사무소 차리기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사람 성향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망하더라도 한 번쯤은 개업을 해서 내 사무소를 운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이건 돈 주고도 배울 수도 없는 경험을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글쎄요, 전문직이 최고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직의 장점은 자격증이 있어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일을 쉬다가 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내 삶을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매번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클라이언트들도 믿고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거든요.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변리사 일이 3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D는 difficult입니다. 그만큼 매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수습 변리사들의 연봉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제가 처음 시험에 합격했던 2017년도에는 수습 변리사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수습 변리사분들의 연봉은 6천만 원대 중반이었고요. 7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회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1년이 지날 때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년 차 정도 되시면은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는 변리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실적과 영업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매년 발전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의 등장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변리사라는 직업도 사라지게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변리사의 업무는 인간이 법적 판단과 직관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서 AI가 대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AI의 도움으로 변리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 전문화되고 넓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할 때 챗 GPT의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업무 효율이 최소 2배는 높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AI의 도움이 기대됩니다.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큰 복지 하나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저녁에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 식대가 나왔는데요. 저녁 식대가 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높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